예, 74년 만에 열린 권력자의 공간.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였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오늘 점심쯤인데요. 정문이 활짝 열린 그 모습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청와대 문 개방. 청와대의 문이 74년 만에 국민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국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오늘 점심쯤에 대한민국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전 6시 30분에 북악산 등산로, 그러니까 청와대 뒷산 등산로가 완전 개방이 됐고 조금 전에 보셨던 청와대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대략 2만 5천 명 넘게 청와대를 찾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처음 시작한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거든요. 경무대로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이 청와대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청와대라는 게 지금 보시는 저 정도가 크기가 아니라 이 북악산 전체 보시면 거기에 일단 여러 가지 경호 시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청와대의 전체 넓이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본관, 그다음에 여민관, 영빈관, 그다음에 춘추관,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북악산까지 사실은 이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이 된 것인데, 물론 이제 아직 건물은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보안 시설도 있고 해서 현재는 이제 녹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시설 정도만 이제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게 경복궁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청동이라는 전체의 어떤 곳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의 어떤 문화 컴플렉스처럼 앞으로 아마 중요한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복합 문학 시설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뭐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예. 이 북악산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달라진 풍습이 뭐냐면 요즘 그쪽 삼청동 가보시면 이 등산복을 입은 분들이 주말 되면 정말 끊임없이 줄이 올라가는 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마 어느 나라 수도를 가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산과 또 이런 공간이 있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 청와대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아, 여기가 정말 대통령이 살던 곳이구나. 물론 예전에도 대통령들이나 또 이 간간히 개방했습니다. 또 신청하면 개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추첨을 해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3만 명, 4만 명 정도만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은 어디서 근무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사실 저 안에 들어가면 그 불상도 있고 굉장히 볼 수 있는 칠궁도 있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가보시면 유익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74년 만에 전면 개방, 완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매화꽃을 든 74명의 국민 대표가 11시 40분쯤에 저렇게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하는 모습도 오늘 참 이채로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A가 최초로 공개하는 청와대 상공의 모습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고요. 벌써 저렇게 상공에서 찍은데 많은 인파들이 청와대 경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제와 녹전의 모습도 채널에 드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특히 녹전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릴 정도로 꽤 아름답다는 평가가 많은데, 앞서 뭐 앞에 있는 비서관동 여민관, 저 오른쪽에 상춘제와 녹지원, 상공에서 보니까 더더욱 청와대가 아름답기도 하고 뭐 실제로 또 보면 뭐 반대에서는 또 구중물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최 의원님, 상공 얘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저 사진을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이 이제 헬기를 타고 청와대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만 보는 거 외에 그 드론을 띄우기는 어렵거든요. 저기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넓게 청와대를 찍었던 사진은 저희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채널A가 지금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저 장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거 청와대 맞나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장면이고요. 예. 앞으로야 뭐 이제 저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실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저 이제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본관 아닙니까? 맞아요. 저 본관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뭐 지금 경호동 뭐 영빈관 뭐 이런 것들인데 저런 거에 이제 용도도 아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그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그리고 저 내부도 이제 곧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정비를 하면 아마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뭐 청와대가 진짜 관광지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앞에가 비서관 동의했던 여민관, 저 오른쪽이 이제 파란 지붕이 대통령의 관저입니다. 왼쪽에 있는 대통령이 청와대의 추가 시설들 모습이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 건물을 보고 약간의 이제 탄성을 짓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절경은 절경입니다. 예, 부장 처장이요. 오늘 그 채널A가 드론으로 촬영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장면을 상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직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에게 개방된 날 대통령의 시선으로 청와대를 상공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청와대가 저런 구조였구나, 저런 모습이었구나. 상당히 영상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된 듯한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처럼 또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러 일정들이 다 공개된 것처럼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이 많은 일정들이 좀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정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개방 못지않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 모습도 더 많이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지금 경비대대 소속 직원과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이 돼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정치부장 하면서 청와대에 초청돼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관저가 있으면요. 북악산이 뒤에 뭐 병풍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면 저 소리가 다 반사가 돼서 관저에 그냥 아주 생생하게 잘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아시겠지만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뭐 명박산성으로 불렸던 그 있었기 장면입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뭐 그때 이제 그 이 노래 같은 거 부르면 거기 그대로 이제 들린대요.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저기 앉아 있고 관저에 앉아 있으면 정말 많은 시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생생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청와대는 그 전부터 일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저 채널A가 최초로 공개한 위에서 이른바 부감이라고 하죠. 이제 상공을 찍은 저 장면은 상당히 이채롭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일부 개방을 했을 때 문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때는 이제 가이드를 동행했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북측과 남측 뭐 일부는 나중에 문 대통령 임기 직전에 개방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자막에 잠깐 나갔는데 일부 시민들이 오늘 청와대를 관람하자마자 왜 이래서 구중물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알겠다라는 일부 시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청와대 전면 개방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정한 공약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국민들께서 기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한쪽을 잃는 게 있어요. 이 청와대의 관람을 통해서 여기 이제 비행 그 고도 제한을 풀어서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용산은 또 3.7km의 비행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거기는 또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청와대는 볼 수는 있지만 또 용산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봐서는 청와대 부분 저도 보고는 이제 좀 되게 절경이다 생각은 들지만 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자유관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소중한 뭐 이렇게 훼손이 돼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관리를 잘하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당연히 있는 관리 잘 하겠죠.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저는 저 상공에서 청와대를 보면 저 자체로 구중궁궐이라는 의미가 이미지로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동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통령 문고리를 잡고 있는 문고리들이 얼마나 전횡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용산 집무실 5층으로 그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고 비서들하고 함께 오가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적 구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비서들하고도 적극 소통하고 국민과도 좀 더 소통을 한다라면 구중궁궐 또는 문고리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관저 이전,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 소통 방식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자용 차장의 비판은 사실 문재인 정부만 가리킨 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물 내부들 뭐 녹지연 일단 오늘 본관까지는 공개가 됐고 내부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정보가 있는데 다음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오늘만 2만 6천 명 정도가 청와대를 찾았고 도심 순환버스를 통해서 뭐 배차 간격이 7에서 10분 정도 청와대를 오가는 버스도 신설한다니까요. 오늘만 경쟁률이 3.5대 1이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청와대 관람까지도 이제 손쉽게 하지 않을까. 예. 74년 만에 정문이 활짝 열린 청와대 얘기까지 이제 여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